내 농지가 10대 위험군에 해당되는지, 지금 처분명령 위험이 있는 건지 궁금해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잘 보시고 말씀드린 내용으로 대응 방법을 한번 상황별로 준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에 해당하는 항목을 따라가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우리 동네는 설마 아니겠지 하시던 분들, 이제 안심하기가 어렵겠네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7월 31일 전국 농지 기본조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심상치가 않네요. 조사한 농지 10곳 중 3곳 가까이가 정확히는 수치로 27%, 필지수로는 284만 필지가 위법 의심 농지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월 1일부터 이 필지들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서류만 보는 게 아닙니다. 조사원이 직접 논밭에 나가고 특별사법경찰 1,100명이 투입돼서 현장에서 위법이 확인되면 바로 형사 입건까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오늘은 3가지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현장 사건들, 우리 지역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 위험한 위치인지, 그리고 이미 조사 대상에 포함되신 분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대응 조치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농지 전수 조사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약 136만 헥타르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고요. 5월에서 7월 사이에는 기본조사, 행정정보나 위성이나 드론, AI로 분석을 다 마쳤고요. 8월부터 12월까지죠. 올해 말까지입니다. 심층조사를 진행하는데요. 현장조사와 보안조사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5,313명의 공무원이 투입됐고 2,964명의 민간 조사원도 함께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심층조사에서는 전담조사 인력 약 5,000명, 특사경 1,100명이 추가로 더 붙습니다. 심층조사 10대 위험군은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심층조사 대상입니다. 첫 번째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 농지, 두 번째는 수도권 농지입니다. 세 번째는 경매로 취득한 농지, 네 번째는 농업법인 소유 농지, 다섯 번째는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 동포 소유 농지고, 여섯 번째는 최근 10년 내 농취증을 발급한 농지. 많은 분들이 아마 여기에 해당이 되실 거니까 10대 위험군 안에 포함됐는지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최근 10년 내 관외 거주자입니다. 관외라고 하면은 농지가 내 주소지와 직선거리로 30km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관내고, 범위를 넘어서면 관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한 필지의 농지를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로 취득한 농지도 10대 위험군에 포함이 됩니다. 아홉 번째는 기존 이용 실태 조사에 적발이 된 적이 있는 농지도 해당이 되겠고요. 5월에서 7월까지 한 기본조사 결과 불법으로 의심되는 농지도 10대 위험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마 개인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실 거고, 또한 여기와 여기도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아마 꽤 있으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10대 위험군 안에 내 농지가 포함됐는지 꼭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이미 연락이 아마 왔을 수도 있는데 아직 오지 않는 분들은 12월까지니까 연락이 올 겁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내 농지가 있는 지역이 전국에서 얼마나 위험한 위치인지 궁금하시겠죠?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7월 30일 브리핑에서 밝힌 지역별 순위는 이렇습니다. 필지 기준 의심 비율이 높은 상위 지역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두 번째는 제주특별자치도고요. 세 번째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부 다 특이하게 자치도에 이렇게 몰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국 위반 의심 1위고 여기가 2위고 3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약간 의아해 하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비수도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수도권의 농지는 어떨까요? 왜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요? 자, 밑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는 이 순위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안전해서가 아니라 전 지역이, 자, 수도권은 전 지역이 이미 자동으로 심청 조사 대상이라 기본조사 단계에서 실경량 여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위에 말씀드리는 이 의심 순위는 비수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도권은 전체가 다 심청 조사 대상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기도는 이번 심청조사에서 투기 소지가 크다고 보고 경기도 전체 농지를 드론으로 이미 촬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점검하는 특별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역별 위반 의심 순위의 세부 수치는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공개가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역에 있는 농지를 보유한 소유자라면 나는 심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말씀드리면요. 실제 농촌 현장 그리고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해 오는 분들 중에 제가 반복적인 사례인데요. 첫 번째는 아버지가 남기고 간 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속에 대한 부분을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직장인 자녀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논밭을 상속받았는데 본인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 몇 년째 방치가 되어 있던 땅이 이번에 조사에서 무단 휴경 의심으로 걸리는 케이스입니다. 기본 조사 결과 무단 휴경 의심 비율이 11.6%가 나왔는데 이런 상속 농지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는 20년 전에 사준 땅, 농취증만 받고 단 한 번도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발 기대금을 사뒀거나 귀농하려다가 방치를 한 케이스입니다. 소유 제한이나 상한 위반은 물론 실제 작용을 안 했다는 이유로 처분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팔려고 내놨는데 나가지 않고 팔리지 않고 농지은행에서는 대기하시라 이런 말만 듣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마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농촌 현장에서 가장 뜨거운 얘기인데요. 전국 농민의 총연맹 정책위원장이 직접 언급한 내용인데 전수조사 부담 때문에 농지를 팔려는 농민들이 늘고 있는데 일반 거래는 안 되고 농지은행에 매입 신청이 밀려서 당장 매입을 해줄 수 없다라는 답변만 듣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농지은행의 매입 단가도 문제입니다. 지역별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실거래가의 60%에서 80%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경기 지역을 예로 들면요. 제곱미터당 11만 3천 원인데 2025년 실거래가는 18만 3,900원으로 매입가는 실거래가의 한 6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게 현재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사례처럼 뭐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아니면 팔리지 않아서 이번 농지 전수조사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반 적발 시 처분 명령이 되는 3단계가 있습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순차적으로 3단계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1단계는 처분 명령입니다. 자, 이 처분 명령은 6개월 이내 처분 의무가 발생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재량이었는데 지금은 의무로 이제 규정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6개월 이내 무조건 처분 의무를 부과를 합니다. 걸리면 6개월 안에 팔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팔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행강제금을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를 합니다. 감정가나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이 기준이 된다는 게 아주 이게 무서운 조항입니다. 그래서 처분될 때까지 매년 이 금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십니다. 4년만 걸리시면은 이론상으로는
0이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도 만약에 팔리지 않거나 뭐 처분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형사고발이 들어갑니다. 세금도 중과가 됩니다. 특사경의 수사 전환 대상이 되는 거고, 투기성으로 확인이 될 시에는 형사고발 조치가 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 10%가 추가 과세됩니다. 양도 차익이 있을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가 됩니다. 자, 처분 명령을 받은 후에 예전에는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들에게 이렇게 명의를 넘겨서 회피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사용을 했었는데, 자, 이것도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이제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천 차단되게 돼 있습니다. 또한 불법 임대차 신고 포상보험 대상도 확대가 돼서 이웃 주민의 신고로 적발될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래저래 빠져나갈 방법이 이제는 조금은 힘들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미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됐다면 지금 할 수 있는 대응 조치,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농지가 10대 위험군에 해당된다, 이미 통지서를 받았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장 조사나 문답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일단 소명 자료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 소명 자료 준비,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나 농약이나 비료 구매 영수증, 농지대장 만드셨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임대차 계약서, 서면화를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있는데 내가 준비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이 자료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농지은행의 위탁을 검토해야 됩니다. 일단은 뭐 농지은행에서 받아줄 수 있든 없든 이 문제는 두 번째 문제고, 특히 상속이나 유유농지는 처분명령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농지은행 위탁을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 8년 이상 위탁 시에는 양도세 감면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명령을 받았다 그러면 6개월 안에 매도를 해야 되죠.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자진 매도가 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아마 가격이 문제일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되지 않았을 때 농지은행에 긴급 매입 문의를 하시고요. 자, 이 농지은행은 해당 지역 농어촌 공사나 아니면 농지은행 사이트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도 전에는 양도세가 발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양도세 시뮬레이션도 세무사와 상담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의 조력 요청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투기성으로 판단을 받으면 형사 고발 조치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는 또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이 대응 조치는 이 스텝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상황에 해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대응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특히 지역별 위험도 판단이나 상속농지 위탁, 처분명령 이후 대응은 케이스마다 방법이 다 다릅니다. 내 농지가 10대 위험군에 해당되는지, 지금 처분명령 위험이 있는 건지 궁금해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잘 보시고 말씀드린 내용으로 대응 방법을 한번 상황별로 준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에 해당하는 항목을 따라가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답 조사 대상 통지를 내가 받았다 하시면은 소명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시고, 이장이나 인근 농업인에게 내가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관계 확인을 서면으로 이렇게 한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속농지나 휴경, 미경량 농지는 농지은행 위탁 신청을 통해서 이 처분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시고, 처분명령을 수령을 했다 향후 그러면 자, 이런 6개월 내 자진 매도 아니면은 농지은행에 긴급 매입 문의를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형사 고발 우려,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인데, 조사 통지나 청문 절차 안내를 받으셨다면 바로 법률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처분 명령 전에 소명 이의 제기 절차를 적극 활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불리하다는 것은 꼭 인식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신고센터도 별도로 있습니다. 심청조사 기간에 연장 운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좀 억울한 경우다, 아니면 또 억울한 신고를 당했다 하는 경우에는 이 창구를 통해서 소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별 대응 흐름도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판단을 하시고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에 대해서 상황별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관해서 또 다른 소식 나오면은 제가 또 빨리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